뉴욕에서 80대 한인 할머니가 40대 남성의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LA시는 레드 단계 진입이 예상되면서 다음 주부터 실내 영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이 비밀번호를 공유해 몰래 시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본인 계정 확인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80대 한인 할머니가 4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병과 캔을 줍던 피해자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넘어진 할머니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의식을 잃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침을 얼굴에 뱉어서.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 뉴욕 맨해튼 인근 화이트 플레인스의 한 쇼핑몰에서 돈을 벌기 위해 버려진 병을 줍던 낸시도 할머니. 한 남성이 다가와 도 씨의 얼굴에 다짜고짜 침을 뱉었습니다. 이어 주먹으로 도 씨의 얼굴을 때렸고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쓰러진 자리는 피로 흥건했습니다. Breathing lot from the brain. It looks like, pumping out. 범인은 사건이 신고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고 용의자는 40세 글렌모어 네머드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노숙자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An incident like this, we throw all of our resources at it. This was a very disturbing and serious incident that occurred in Safe City, and it's one that we would not tolerate. 경찰은 아직 범죄의 동기가 증오 범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증거를 찾는 데 총력을 다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팬데믹 선언 1주년을 맞아 열린 대국민 연설에서 반아시안 증오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Vicio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who've been attacked, harassed, blamed, and scapegoated.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가 경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국 내 16개 대도시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가 150%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에서는 1년 전보다 9배 이상 급증했고 LA에서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두 아들을 살해한 한 40대 남성이 징역 2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자폐증을 앓는 두 아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알리 엘메자인에게 212년의 징역, 즉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 LA 인근 샌페드로 부두에서 아내와 2명의 아들을 태운 채 차를 몰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각각 8살과 13살이었던 두 아들은 익사했고 아내는 구조됐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보험금으로 $26만 달러를 받아 챙겨 해당 금액으로 보트와 부동산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구속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와 신원 도용,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LA 카운티는 8개월 만에 경제 제재가 가장 강력한 퍼플 단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레드 단계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실내 영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0만 회분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LA와 오렌지 등 총 13개 카운티는 추가로 레드 단계에 진입합니다. 반여년 만에 추가 경제활동 재개가 확정된 건데 업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I'm still kind of skeptical because we were reopened, we did everything that we could to open, then all of a sudden we're shut down again.
I've learned in this environment not to get too excited about anything. I mean, I really did not see a way in the world that they would close outdoor dining, but then they did. So I've really learned to just not get overly excited. Let's see how this couple weeks goes. LA 카운티의 경우 본격적인 실내 영업 재개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레드 단계는 수용 인원 25%에 한해 실내 식사가 가능하며 영화관, 박물관, 헬스장 등도 제한적으로 실내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카운티 보건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실내 식사에 대해선 주 정부 규정보다 엄격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테이블 간 간격은 8피트를 유지해야 하고 한 테이블당 한 가족에 한해 최대 6명까지만 앉을 수 있습니다. 또 당국은 식당들이 환기장치가 정상 가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종업원들의 경우 이중 마스크나 N95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Everyone is so ready to get back to normal. So we're going to try to say, if you need to do this, here's how we think you can do it safely.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목표는 취약계층 40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 접종량에 도달할 경우 레드 단계에 있는 카운티들은 경제재개 단계에서 3단계인 오렌지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이동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현재 백신 접종 속도라면 다음 단계로의 진입까진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넷플릭스가 타인의 비밀번호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는 자사 콘텐츠의 무단 시청을 막기 위해 본인 계정 확인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계정 확인 기능은 돈을 내고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유료 가입자인 지인의 계정 번호를 이용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밀번호 공유가 의심될 경우 해당 계정 소유자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코드를 전송해 본인 확인을 요청하는 기능이 테스트되고 있으며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속이 중단됩니다. 리서치 업체 매지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 사용자의 33%가 다른 사람과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으로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이 노출된 마이크로소프트 MS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랜섬웨어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S는 트위터를 통해 기업용 전자메일 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에 디어 크라이라는 이름의 랜섬웨어를 통한 사이버 공격이 벌어졌다고 밝히고 현재 이에 대한 경로를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MS는 이메일 시스템의 취약성을 뚫은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수정 프로그램을 공개했지만 기업과 조직의 대응이 더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MS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조직과 기업 가운데 8만여 곳이 네트워크가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이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으로부터 $2,700만 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오늘 플로이드의 유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족에게 $2,700만 지급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합의금 가운데 $50만 플로이드가 체포됐던 38번가와 시카고 애비뉴가 위치한 지역에 지원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로이드는 지난해 5월 해당 지역 편의점 앞에서 $20 상당의 위조 지폐를 사용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지난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해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은 현재까지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총 7명의 배심원을 임명한 상태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 벌금 $14,500가 부과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해 12월 23일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도미니카 공화국행 비행기를 탑승한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기내에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시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 당국에 따르면 당시 기장은 비상 상황을 알리고 뉴욕 JFK 공항으로 회항해 이 남성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팬데믹 동안 연방항공청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다른 승객을 괴롭히고 비행을 방해한 승객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14일부터 일광절약 시간제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북미 지역의 일광시간 절약제 썸머타임이 오는 14일 새벽 2시를 기해 시작되면서 서부 시간 기준 14일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썸머타임이 시작된 후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 지역의 경우 기존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들며 LA를 포함한 서부 지역은 기존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썸머타임제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실시됩니다. 수년 동안 감소세를 이어오던 담배 판매량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4에서 5% 감소해오던 담배 판매량이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2019년에 비해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던 금연 상담 건수 역시 지난해 팬데믹 기간 동안 27%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9년까지 성인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 생활이 지속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를 일으켰고 이는 음주와 흡연율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쿼드로 불리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협의체가 오늘 정상 간에 처음으로 화상회담을 통해 중국 견제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나라 정상이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쿼드 4개국은 회담 이후 낸 성명에서 민주적 가치에 닻을 내리고 억압으로부터 제한받지 않는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대놓고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나라로 중국을 겨냥한 셈입니다. A free and open Indo-Pacific is essential to each of our futures, ou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you. 4개국 정상은 인도 제약회사가 내년 말까지 코로나 백신 생산 용량을 10억 회 접종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시노백 백신의 공급을 갈등 관계인 인도가 나서서 견제하게 된 겁니다. Today's summit meeting shows that Quad has come of age. 쿼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영내 환경에서 한반도 문제가 공동의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쿼드는 올해 안에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장관 회담도 매년 한 번씩은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쿼드는 2004년 인도양의 쓰나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가 유명무실해졌고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부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과 각을 세우며 쿼드 활성화를 적극 계승하며 나섰는데 앞으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지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숨진 3살배기 아이의 친어머니가 40대 외할머니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친아버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딸이 낳은 아이, 그러니까 친손녀의 행방 역시 오리무중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숨진 3살배기의 친엄마로 밝혀진 48살 A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큰딸의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 하고 대신 이 손녀를 어디론가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채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아니에요. 저는 딸 낳은 적이 없어요. 경찰은 숨진 3살 아이의 DNA가 A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친모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A씨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했거나 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출산 사실을 철저히 감춰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제 논란은 2018년 3월 A씨의 20대 딸이 낳은 친손녀의 행방입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데 관여한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A씨가 낳은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A씨의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관련성이 의심되는 남성들의 유전자를 일일이 대조했지만 숨진 아이와 DNA가 일치하는 남성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도 탐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겠습니다. 뉴스터치 시간 터치면 나경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키워드 보겠습니다. 매일 밤 아파트는 주차 대란. 사실 아파트 주차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는 늘고 또 외출은 줄면서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주차 자신 없는 분들한테는 거의 재앙에 가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 주차난 지난해부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아파트들이 이른바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자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주차장은 금세 만차가 되는데요.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집콕족이 증가하면서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코로나 통금으로 불리는 밤 10시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는데요. 주차장 내부를 몇 바퀴 빙빙 돌아도 주차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용 충전 겸 주차 공간을 의무 설치하게 되면서 이러한 주차난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지는 지 오래된 아파트에서의 주차난,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각해질 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전부터 주차난은 있어 왔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차 면적은 한정돼 있는데 차량 보유수가 훨씬 더 늘어나면서 지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앞으로 지을 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등교가 설레는 황제급식, 지난해였죠. 랍스터 급식으로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터치를 통해 가지고 또 전해드린 바가 있고 네. 영양사분 그때 퇴직할 때 네. 황제급식은 또 뭔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일선 학교에서 등교와 또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학교들이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자 레스토랑 못지않은 특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커다란 홍게 한 마리가 식판에 놓인 짬뽕 위에 턱칸이 올라가 있는데요. 철판에 구운 랍스터에 또 떡갈비가 들어간 철판 볶음밥까지 인류 레스토랑 부럽지 않습니다. 이 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특식이라는데요. 이 밖에도 일명 급식 맛집으로 소문났던 일부 학교들이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보기만 해도 즐거운 특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일선 학교들의 하루 평균 급식비는 3,800원이지만 영양사와 조리사 등이 발품을 판 덕에 이 퀄리티가 높은 특식 제공이 가능하다는데요. 현재 일선 학교들은 학교 급식이 학교 생활은 물론이고 학업 집중도로 직결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급식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분들의 노력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핵심은 그분들의 발품과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이들이 학교 더 가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짬뽕 좋아하는데 아까 홍게 짬뽕은 정말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2030 당뇨병 주의보. 사실 예전에 이 당뇨병 하면 이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의 네. 질환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요즘 습관처럼 당 떨어졌다, 또 당 충전해야겠다 이런 말들 좀 자주 하곤 하는데요. 과도한 당 충전으로 인해서 2030 세대에서 당뇨병 앓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BTS로 인해 전 세계 커피 간식으로 자리 잡은 달고나 커피, 극한 단맛이라는 별칭이 붙은 흑당 버블티까지 이들 음료 모두 각 설탕이 무려 10개 이상 들어갈 정도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단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극한 단맛이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매운맛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단 음식을 통해 풀려고 하는 젊은 층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이러한 단맛 열풍이 결국 20, 30대 당뇨병 환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 30대 당뇨병 환자는 2019년 기준 13만 5천여 명으로 2015년보다 35%가량 늘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2030 세대의 식습관 점검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저도 식후에 이 달콤한 것들을 찾곤 하는데 이 소식 들으니까 정말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나저나 달고나 흑사탕 유혹 정말 뿌리치기 쉽지 않은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지나친 건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철거될 뻔한 준상인의 집. 이 준상이면은 그 한류 드라마 배용준 씨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드라마 속 배용준 씨가 살던 강원도 춘천의 일명 준상인의 집이 철거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낡은 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분주한데요. 이곳은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인 준상인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드라마가 일본에 방송된 뒤 2004년 6월부터 많게는 하루 수백 명씩 찾는 관광 명소였다는데요. 이후 한류 열풍이 시들해지면서 지금은 하루 20, 30명이 찾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특히 준상인에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철거 위기를 맞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준상인회를 매입한 뒤 보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재건축 조합 측은 준상인의 인근을 아파트 공원지대로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는데요. 현재 춘천시는 준상인회로 인해 한류 열풍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1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